파리 왕궁에 들어선 러시아 대사가 기절할 뻔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풍기는 악취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러시아 대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야생 짐승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기셨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루이 14세가 평생 목욕을 단 2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중세 유럽 사람들의 목욕 문화와 그 이후에 벌어진 충격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중세 유럽 사람들이 전혀 씻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목욕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였거든요.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과 유대 문화권의 뛰어난 위생 습관을 배워오면서 목욕탕 문화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당시 목욕탕은 지금의 레스토랑이나 카페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죠. 15세기 독일의 그림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광경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커플이 욕조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요. 한 테이블에 여러 쌍이 앉아서 식사를 즐기고 멀리서는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수영장이나 온천에서 술 마시며 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목욕탕 대부분은 제과점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빵 굽는 화덕의 열로 물을 데웠거든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면 배가 고파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목욕과 식사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즐기는 사교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목욕탕 문화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욕탕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됐고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분위기가 좀 야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목욕탕에서 매춘이 이루어졌고 목욕탕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매춘부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목욕탕을 도덕적으로 타악한 공간으로 여겼죠. 11세기 보름스의 주교가 남긴 기록을 보면 교회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혼 남성으로서 여성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럽게 했다면 빵과 물로 5일간 속죄해야 한다. 미혼이라면 이 일이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목욕탕에서 아내 및 다른 여성들과 함께 몸을 씻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당신을 봤다면 빵과 물로 3일간 속죄해야 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교회 조직은 목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6세기 교황 그레고리 1세는 기독교인들에게 규칙적으로 목욕할 것을 권장했고 이슬람과 유대교 문화권은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4세기 파리 대학에서 가르쳤던 이탈리아 의사 마그누스는 이렇게 말했죠. 목욕은 운동으로 생긴 외부 신체의 때를 씻어내고 피부 아래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는 특히 노인과 임산부에게 목욕을 권장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욕조를 소유하고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건 부유층뿐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탕이나 강, 호수, 온천 등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철에 목욕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야로 몸을 닦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지만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매일 아침 얼굴과 손을 씻고 이를 닦았습니다. 이 닦는 방법도 흥미로운데요. 나뭇가지 한쪽 끝을 씹어서 으깨진 상태로 만든 다음 그걸 칫솔처럼 사용했거든요. 신기한 건 사람들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특정 나뭇가지나 뿌리에는 실제로 항균 물질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효과를 관찰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잘 작동하는 식물을 계속 사용했던 거죠. 또한 당신은 포크 같은 도구를 널리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었고 하층민들은 같은 그릇으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건 필수였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중세시대에는 꽤 괜찮은 위생 습관이 있었는데 왜 루이 14 같은 사람은 평생 목욕을 2번밖에 안 했다는 걸까요? 이건 중세 이후 16세기부터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염병의 대유행이었거든요. 흑사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사람들은 공중 목욕탕을 질병이 퍼지는 위험한 장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료 지식으로는 질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피부 모공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옮긴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목욕을 간피하라고 조언했고, 특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죠. 이런 분위기에서 목욕탕 문화는 급격히 쇠퇴했고, 사람들은 목욕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루이 14세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는데요. 그의 주치의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목욕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거든요. 왕 본인도 목욕하는 걸 불편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생 2번만 목욕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남게 된 거죠. 스페인의 이사벨 1세세 여왕도 비슷했는데 그녀는 평생 2번만 목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어났을 때와 결혼할 때 딱 2번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하인들이 목욕시켜준 건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당시의 도덕적 분위기 때문에 특히 이사벨 같은 경우는 목욕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게 더 올바른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시기 귀족들 사이에서 전신 목욕을 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음란한 장소로 여겨지면서 목욕 자체가 부도덕한 행위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벌거벗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일부 지역에서 계속됐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유행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규칙적으로 목욕하는 문화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가 루이 14세를 만났을 때 그 악취에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씻어야 하는데 왜 안 씻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중세시대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적어도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목욕 문화가 발달했고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몸을 씻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16세기부터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의학 지식,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가 결합되면서 오히려 위생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세 사람들을 항상 더럽고 냄새나는 것처럼 묘사하는 건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중세가 아니라 그 이후 시대였거든요. 역사상 사람들이 완전히 씻기를 멈춘 시기는 없었지만 가장 비위생적이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먼 옛날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16세기 이후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도 더러운 걸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 안에서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냄새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다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나 저렴한 비누 같은 현대적 편의시설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더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현대인처럼 깨끗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위생관념의 변화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도구의 탄생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포크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목욕을 덜 하게 되면서 손이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게 찝찝해진 거죠. 그래서 포크라는 도구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포크는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거든요. 기원전 2400년에서 1900년 사이 중국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11세기에 비잔틴 공주 테오도라가 베니스로 시집 올 때 금으로 만든 포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니스 사람들은 이걸 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거든요. 성 베드로 다미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지혜롭게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포크, 즉 손가락을 주셨다. 따라서 식사할 때 인공적인 금속 포크를 손가락 대신 사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욕이다. 불쌍한 테오도라는 포크뿐만 아니라 냅킨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받았는데 2년 후 의문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걸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여겼죠. 이렇게 포크는 수백 년 동안 동양의 타락을 상징하는 불경한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르네상스 덕분에 이탈리아 문화가 유행이었고 포크도 서서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바로 위생관념의 변화였어요. 사람들이 목욕을 덜하니까 손이 더러워졌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직접 만지는 게 불결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생 상태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포크가 위생적인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포크를 거부했는데 너무 여성스럽다고 여겨졌거든요. 원래 하이힐도
남성을 위해 발명됐다는 걸 생각하면 당시 남성성 기준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포크는 산업화 시대에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퍼졌고 그때부터 칼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식기가 됐습니다. 1669년에는 루이 14세가 식탁에서 뾰족한 칼을 금지하고 둥근 칼로 바꾸라고 명령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항상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오히려 그 이후가 문제였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죠.